네, 비가 좀 소강 상태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기록적인 강수량 예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홍수 위험이 아직 크다는 얘기인데요. 관련해서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얘기를 좀 심층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대진대학교의 장석환 교수님이 나와 계십니다. 이른 시각부터 감사합니다. 자, 장마가 길어지면서 하천마다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네. 결국 댐으로 홍수 조절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6월 24일 이후로 예년에 비해서 장마가 길어지고 강수량도 좀 많아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홍수 관리는 17개 우리나라의 다목적 댐에 의해서 네.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조금 전에도 리포트에서 나왔듯이 댐 관리의 제한 수위에 따라서 잘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강유역 같은 경우는 크게 소양강댐과 충주댐 위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충주댐도 아직도 여유가 있고 소양강댐도 여유가 있어서 한강 전체의 계획 홍수량보다는 상당히 잘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 불어난 강물을 일반 시민분들은 눈으로 보다 보면은 불안감이 또 가시질 않는데 특히 한강은 상류 쪽에서 계속 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서울 지역 한강변 혹시 침수가 없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이제 대하천 유역 같은 경우는 100년 혹은 200년을 기준으로 해서 홍수가 내려왔을 때에 충분히 감내할 수 있도록 제방도 쌓고 거기에 대한 홍수 대책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00년이나 200년 빈도에 해당되는 정도의 강우량이나 홍수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직은 여유가 있지만 이런 상태의 강우가 계속 지속된다든지 지금의 어떤 기후변화 상황이 현상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북한도 비가 많이 왔어요. 어제 황해도 쪽은 누적 강우량이 한 500mm 가까이 된다라고 하던데 문제는 이제 북한의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북한 같은 경우는 특히 북한과의 연계되어 있는 하천이 북한강하고 임진강이 두 군데가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임진강은 3분의 2가 북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홍수라든지 강우를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고 특히 2009년도에 이미 한번 우리가 굉장히 큰 경험을 통해서 북한의 무단방류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황해도 쪽에 있는 북한의 한 500mm 정도 비는 상당히 저희들한테 위협적일 수 있고 이걸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경계 수위인 한 7m 정도에까지는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의 오늘 내일 사이에 더 많은 강우량에 따라서 하류인 임진강 하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특히 신경을 쓰이는 게 이 북한이 세 차례나 무단 방류를 예고 없이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또 안 그러리라는 보장이 없는데 그렇죠? 북한과의 이 공유하천의 협력 문제는 늘 문제가 되는 게 무단 방류인데도 불구하고요. 무단 방류는 북한에서 담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초과했을 때 할 수 없이 물을 보내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앞으로도 우리가 무단 방류는 언제든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가 우리는 이제 임진강 본류의 군남 홍수 조절댐과 한탄강 댐이 있는데 그 부분으로 감당을 해야 되고 무단 방류를 사전 통보를 통해서 협조적인 관계가 한다면 우리가 홍수 관리라든지 하천 관리를 훨씬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필요에 의해서 방류를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어쨌든 우리가 준비할 시간을 좀 줘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특히 임진강 상류에 있는 환강댐하고 지금 군남조절지댐까지 57km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약 1시간 정도면 홍수량에 따라 다르지만 굉장히 급격하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어제 기상청이 시간당 최고 120mm까지 중부지방에 내릴 수 있다고 예보를 했는데 그만큼은 다행히도 오질 않았어요.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오전까지는 이런 강도 높은 예보가 유지가 되고 있고 실제로 만약에 그런 폭우가 또 추가로 쏟아진다면 어떤 지역들이 제일 위험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다목적 댐에 의해서 홍수가 조절되는 대하천 유역은 상당히 홍수 방어 능력이 좋아졌습니다. 그 외에 있는 지방하천, 그다음에 국지성 호우로 오는 도심의 내수 침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취약지구라고 볼 수 있고 더구나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국지성 집중호우 이 부분들의 대비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서울에서는 그 상습 침수 지역들이 있잖아요. 강남역이라든가. 비만 오면은 자주 물이 들어차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건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천 유역에서의 하천이 범람해서 돼 있는 홍수 피해는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되어 있지만 도심지 내수 피해, 즉 하수도 역류 문제라든지 저지대 침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투자와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도심지뿐만 아니라 도심에 인접해 있는 야산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사실 우리가 9년 전에 우면산 산사태 때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좀 조심을 해야겠죠. 특히 장마철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많은 양의 수분이 토양에 함유되고 있을 때 그때에 추가적으로 비가 왔을 경우에는 산사태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저희가 주의 깊게 관찰도 하고 예보를 잘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그동안에 이제 누적된 비로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이 방금 말씀하신 산사태 그리고 홍수 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산사태는 뭐 예측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홍수는 어쨌든 눈에 보이는 수위를 관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늘 미리미리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할 텐데 지금 중앙정부 차원의 물 관리라든가 홍수 관리 이런 체계의 어떤 개선점 같은 건 좀 없을까요? 30년 이상 홍수나 물 관리가 분절이 되어 왔습니다. 국토부와 환경부가. 지금은 이제 환경부로 다시 합쳐졌지만 아직도 하천 관리는 국토부가 가지고 있고 환경부는 전체적인 물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농업용수는 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 물 관리의 주체가 상당히 상이하기 때문에 조금 더 통합된 그리고 가장 시급한 부분은 하천 관리가 일원화가 돼야 된다는 그런 숙제를 지금 안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시급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법 제도적인 정비라든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